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의 주제의식은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꽤 아마 얘기가 몇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던 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웹소설은 재밌기만 하면 되잖아. 여기서 뭔 주제요? 니들이 뭐씨 거기다가 뭐 철학적인 의미, 뭐 고민, 뭐 이딴 거, 뭐 도덕적인 생각, 뭐 윤리적인, 뭐 이거 인간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넣는 거. 아, 뭐가 재밌어? 무조건 웹소설은 재미만 있으면 되지. 맞는 말인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웹소설은 무조건 재미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되게 좀 아쉬웠던 게, 주제의식을 넣는 걸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웹소설을 볼 때, 웹소설이라도 볼 때 그 안에 뭔가 담겨 있으면 그걸 찾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뭔가 주제의식을 넣었다면은 그거를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재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의식을 무조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미없게 쓰는 것 뿐이지. 네가 당신이 근데 웹소설을 주제의식을 넣는 건 재밌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웹소설에서 주제의식을 넣을 때, 의식이란 걸 넣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제의식은 숨겨져 있어야 돼. 주제의식은 비유하면은 보물상자랑 비슷합니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 안에서 그걸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제의식은 보는 사람이 그걸 찾아가는 재미가 있고, 여기서 이 캐릭터에서 이런 느낌이 있겠구나, 이런 주제가 있겠구나, 얘가 이 캐릭터의 서사에 담긴 거에서 이런 주제가 있었구나 라고 이걸 찾아가는 재미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재밌는 건데, 이걸 겉으로 드러내면 굉장히 재미없어집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이걸 내가 찾아가는 게 재밌는 건데, 이거를 대놓고, 야, 내가 말하는 주제는 이번에 뭐라고 해야 되죠? 철학적인 것은 인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것과 이제 자아에 대한 거야. 자아에 대한 거야. 이걸 봐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고민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 너한테 설명할 거야, 알려줄게, 이러면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건 텍스트예요. 여러분이 쓰는 거는 텍스트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재밌는 건 메시지예요. 텍스트랑 메시지의 차이는, 텍스트는 겉으로 보이면 보이는 건 그냥 텍스트예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 어떤 소설이건, 아무리 재밌는 소설이건 그냥 텍스트로 나타내면 별게 안 돼요. 봐봐요. 자, 만기풀을 텍스트로 나타내 볼까요? 자, 어느 날 지옥에 빠져 지옥에 빠져 만년 동안 지옥에 갇힌 주인공이 마왕이 되어 지구로 돌아왔다. 이거가 텍스트지,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내용이잖아. 여기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이것만 보고도 재밌어? 아니잖아. 이걸 보면 재미없어. 중요한 거는 메시지라는 거는 서사에 담겨야 돼요. 서사와 캐릭터 안에 담겨야지만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텍스트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주제의식을 넣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주제의식을 위해서 소설이 희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설이 희생돼서는 주제의식을 겉으로 보여주는 순간 너무 하찮아져요. 정말 얘가 생명에 관해서 쓰고 싶어요. 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되게 제가 예전에 철학적 고민 중에서 엄청나게 재밌게 들었던 고민이 있어요. 봐요. 철학적 고민 중에 초인이 존재합니다. 어떤 초인이 존재해요. 그리고 온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이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초인은 도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도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덕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인간에게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디메리트를 주잖아. 우리는 사실 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법을 어겼을 때 얻어지는 나쁜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이 초인은 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게 약간 좀 되게 주제 중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그런 주제 같은 게 있잖아. 이제 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레벨업 머신에서 써였던 담으려고 노력했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레벨업 머신에서 이제 주인공이 인조인간인데 인간 이제 기계예요. 기계인데 근데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건데 감정도 있고 사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것은 이제 목표 자기의 삶을 만들어진 것은 주체가 없을까? 이게 약간 기계에는 주체가 없을까? 요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놀랍게도 생각이 있었어. 나는 이거를 열심히 담았거든. 사람들이 안 봤을 뿐이야. 니네들이 이 보물상자를 못 찾았을 뿐이라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꽤 흔한 거야. 인조 인간 이거는 되게 이제 니어 오토마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흔한 건데 이제 기계가 이제 주체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의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거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제 주인공은 이제 살아가길 원했어요. 원했음.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나온 나중에 악역 어떻게 스포가 되겠지만 악역은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는 그 꿈을 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만들어진 존재는 신이 있어야지만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엄청나면 자기를 만들어진 창조주가 있어야지만 나는 기계니까 내 기계를 작동시키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주인공은 그 명령 없이 신 없이 난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두 캐릭터를 대비시키고 막 개지랄 연병을 했거든. 약간 요런 난 재밌어. 난 재밌었어. 근데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죠.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다만 근데 이런 주제의식을 넣는 과정에서 이 되게 신기한 게 작가 스스로도 이 주제의식에 대한 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근데 글 쓰다 보면은 꽤 느낄걸? 이 주제의식을 넣는 뽕이 있어요. 뭔지 알아?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내 머릿속에 그래 여기서 주인공과 이 별빛과 어둠의 구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나회화에서 썼던 거 있었거든요. 흑천 그 다음에 검은 하늘과 이제 별빛 그러니까 그 북극성 이거를 별빛을 대비시키면서 주인공 어떤 거의 미래는 검은 하늘인데 여기서는 별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 스스로도 이게 넣는 게 재밌어. 그래서 무협에서 협을 마주할 때 그 뽕 그래 그 다음에 그 영웅서사 이제 판타지 영웅서사에서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맛
저거 저런 주제가 있었음 나 레벨업 머신 읽었는데도 몰랐는데 그게 정상이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원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드러내면은 재미없다니까. 그걸 서사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주제의식을 저는 담는 건 오케이입니다. 담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담는 건, 의식을 소설에 담는 거는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제의식이 굳이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말 그대로 무협에서 협이란 무엇인가? 그냥 그 다음에 영웅 서사에서, 영웅 판타지에서 영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되게 그런 식으로 뭔가 독자들에게 좀 어필을 해줄,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도 되게 공감하게 되는 그런 주제들 있죠. 이런 거에서 넣었을 때 저는 요거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위선이란 나쁜 건가? 아, 이거 좋다. 요거 좋아. 저는 이게 예전에 잠깐 제 얘기 드리면은, 예전에 요거를 가지고 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였냐면, 자, 이거는 나회화 때 쓴 겁니다. 나회화 때 쓴 건데, 거짓말이라는 파트에서 좀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할 때 이걸 생각했거든요. 자, 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환상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깨워서 잔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저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번에 나회화 때도 요거에 대해서 일부러 저는 여기서 내가 내린 결정은 꿈을 꾸게 하자. 그래서 주인공이 거짓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속여요. 그 마지막까지.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죠. 요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스스로도 되게 즐겁고, 그리고 요거를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내진 않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보는 독자들도 느껴요. 독자들도 정확한 주제를 파악하진 못하겠지만 그 주제 안에 담긴, 정확하게 바꿔 말하게, 그 서사 안에 담긴 메시지는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겉으로 들어가면 너무 교조적이죠. 겉으로 들어가면 가르치려는 것 같아. 저는 이 순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실패해요. 왜냐면 어떤 메시지도 가르치는 순간 와닿지 않아요. 재미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내가 찾아갈 때 그 재미가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웹소설에 주제의식을 무조건 넣지 마라,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건 재미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웹소설에도 주제를 넣을 때 그걸 스스로 넣는 작가도 재밌고 그걸 찾는 독자도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이유는 그게, 근데도 재미없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당신이 못 써서. 완벽하다. 네가 못 쓰는 거야. 거의 뭐 무적의 논리죠. 무적의 논리지. 네가 재밌게 못 써서. 무적의 논리긴 한데 어쨌든 확실히 이건 팩트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겉으로 너무 드러나면 교조적이에요. 내가 가르치려는 게 되니까. 우리는 작품에서 배우고 싶지 않아. 작품에서 누가 배우고 싶어? 우리가 교과 썼습니까? 작품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작품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품과 공감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겁니다. 내가 찾고 내가 그 의미를, 맞아, 요랬으면 나도 이랬다 라는 거를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드러나서는 안 된다. 보물상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